앉아. 옳지. 어디 보자. 잘하네. 4.2. 좀 아까보다 100g 쪘네. 다음은 엘리 차례. 루루 이리 와. 루루 내려와. 옳지. 엘리 올라가. 어디 보자. 6.8 대성공.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엘리 수고했어요. 또 성공했어요. 얼룩이 빼고 다 성공했네. 얼룩이는 쪘지. 잘 잘했네. 개의 체형으로 비만을 판단하는 BCS 지수가 있으나 사실 이렇게 꼭 숫자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개가 비만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개가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의 몸을 위에서 봤을 때 갈비뼈와 허리 라인이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옆에서 봤을 때 복부 라인이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갈비뼈보다 허리가 날씬하지 않다면 비만으로 보실 수 있어요. 털이 많아서 잘 구분이 안 된다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겠죠. 견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안 주면 다른 가족이 주고 있어요. 엄마가 주고 있거나 아빠가 주고 있거나 동생이 주고 있거나 할머니가 주고 있거나 할머니 강아지 엘리 간식 좀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 뭐 조금밖에 안 주는데 뭐라고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냐고.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주시는 조금은 만큼이죠. 우선 수의사를 만나서 우리 강아지가 체중 조절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드물지만 간혹 호르몬 기타 등등의 문제로 비만인 강아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검진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단기간에 몇 킬로씩 뺐다고 후기 등을 올리는 견주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들은 대부분 키로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소형견, 중형견의 경우에 특히. 근데 그 강아지를 단기간에 막 몇 킬로씩 빼면은 몸에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빼는 체중은 한 달에 5%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체중이 5%.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가 지금 10kg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0g 정도 전후로 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일매일 강아지 체중을 재면서 그 매일매일의 체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수분 섭취 유무만으로도 체중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쭉 체중을 매일 재시고 싶으면 매일 재되 약간 장기적인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운동과 식단 모두를 활용해서 체중 조절을 하지만 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매일 하는 산책은 그다지 칼로리 소모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매일 어디 등산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는 운동보다는 식단 조절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강아지 하루 필요 칼로리를 계산하는 각종 공식들이 있어요. 휴식 시 필요 칼로리를 의미하는 RER, 체중 유지 칼로리를 의미하는 MER, 또 하루 총 필요 칼로리를 의미하는 DER도 있죠. 인터넷에 이런 각종 필요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계산기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가며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먹고 있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 강아지의 체중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을 어느 정도 줄이기만 해도 살은 빠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물론 정확하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이시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아지 RER, DER 등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계산식이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권하는 방식은 무척 간단합니다. 먼저 하루 급여하는 간식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사료 양에서 30%를 줄입니다. 예? 사료를 30%나 줄인다고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아까는 살을 급하게 빼지 말라고 해놓고선 30%나 사료를 줄이고 간식도 절반이나 줄인다는 건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사료는
원료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건조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체중을 조절하려면, 줄이려면 건사료와 이런 간식류를 줄이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사료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여버리면 당연히 우리 강아지들이 배고픔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이런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료를 뺀 자리에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닭가슴살이나 캔 사료 등은 건사료에 비해 수분 함량이 매우 높기에 같은 양일 때 칼로리가 확연히 적습니다. 당근 등 개가 먹어도 되는 채소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린 식재료가 아닌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식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칼로리에 비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훨씬 크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만든 밥에 물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건사료라는 이런 상품 자체가 원래 식재료에서 수분을 제거한 거잖아요. 다시 거꾸로 수분을 더해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거는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일부 사료 회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방법을 쓰면 건사료만 줄 때에 비해서 칼로리는 낮추고 포만감은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많이 돼요. 화식은 저도 권하는 편이에요. 안전한 식재료를 안전한 방식으로 익혀서 급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건사료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어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제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집에서 따로 식단을 짜서 급여하시려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개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잠깐 간식으로 급여하는 거라면 대충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만 주식으로 급여하시는 거라면 영양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생식.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식입니다. 생식이 건사료를 급여하는 거에 비해서 적은 칼로리를 주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체중 조절을 하는 강아지에게 생식을 권하는 분들이 많고, 체중 조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생식을 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물론 생식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만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생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생식이 유행처럼 만졌죠. 물론 이 유행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냥 자신의 주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봐서 생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생식은 강아지에게 밥을 급여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견주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남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 하셔서 될 방식이 아니에요.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러 식재료 중에 특히 뼈는 자칫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급여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생 문제도 있죠. 생식에 사용하는 여러 식재료는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날 것 그대로 급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세균 감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생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식재료도 꼼꼼히 관리하고 그런 반면에 위험성은 좀 다소 높은,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칼로리를 낮춰 만든 건사료들도 있어요. 저는 오리진 피트앤트림과 아카나 라이트앤피트를 주로 급여하는데 자사의 일반 건사료에 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에 과도하게 급여하고 있는 밥과 간식이 결과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가 비만이 되어서 관절과 각종 내분비계 질환으로 고생하면 그게 누구 탓이라 해야 할까요? 잘못은 우리가 하는데 고생은 우리 강아지들이 하는 거거든요. 잘못은 우리가 하는데 고생은 우리 강아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간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가 비만이라면 말린 간식보다는 수분이 살아있는 간식류를 콩장난감 등에 넣어주면 적은 양의 간식으로도 오래오래 먹게 할 수 있으니까 먹는 재미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겠죠. 콩장난감 사용법은 제가 위에 그리고 아래 영상 설명에도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개가 먹는 재미로만 사는 것 같다면 먹는 거 외에도 다른 재미를 만들어주세요. 바깥도 자주 데리고 나가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놀아주세요.
강아지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드렐리 블로그의 임태현이었습니다.